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차트에서는요.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우리 회사 프리미엄 영업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왜 법인 전환을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요, 개인 소득자의 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이 세무대리인에게 검정을 해서 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일정한 매출액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이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요.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이런 세무조사를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자, 성실신고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건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3억 5천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출판 방송업, 음식 숙박업,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7억 5천 이상 금액이고요. 도매업, 광업, 부동산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10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지출 증빙일 제대로 서류를 영수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부인데요.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없는 이러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장부상 금액과 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 개인 기업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비용만을 산입하기 위해서 일용직 등 가공 경비를 쓴 거 아닌가. 그리고 배우자나 이런 가족들 실제 근무를 하고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차량과 관련돼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인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 없는 자산을 세워서 감가상각비를 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가상각비와 건물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접대비인데요.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마치 개인 기업의 거래처에 쓰는 것처럼 접대비로 사용 처리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도 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정을 올려놓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차명 계좌에 입금된 이 수익 금액이 신고 누락된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요. 병원 특히 비보험 항목, 그리고 전문직의 이런 상공보수 누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기업의 큰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요,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에 대한 조금 전에 보셨던 아주 엄격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과세 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좋죠. 그리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이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요. 새롭게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체 하지만 계속성, 그리고 가압승계를 위한 이 연속성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때는 이 개인 사업자로 영위했던 이 사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크게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데는 크게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 특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은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신설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또 한 가지는요, 이 포괄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입니다. 조세 특례 요건을 만약에 충족을 했다, 그런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와 취득세 감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이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포괄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부분 사업에 대해서 양수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 전환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존의 개인 사업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화된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새로 설립된 법인, 신설법인에 대해서 그 특화된 자산의 양도를 하는 것을, 자산, 부채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별도의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부분 사업 양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둘 이상의 기업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 간 통합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 기업 A, 개인 기업 B를 합쳐서 법인 기업 C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과 법인 간의 통합인데요, 개인 기업 A와 법인 기업 B가 만나서 법인 기업 B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 기업 C가 되는 방법을 중소기업 통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 전환을 하다 보면 이 개인 사업자의 특별한 자산이 평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이 영업권이란 개인 사업자의 유형 자산 이외에 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도, 브랜드 가치, 명성 등을 평가해서 개인 기업이 다른 동종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서 유형의 순자산과는 별도로 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권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업권을 매각한 개인은 영업권만 매각을 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이 수령한 매매한 가액의 60%를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고요. 만약에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를 했다, 이런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권을 매수한 법인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의 무형 자산으로 계상을 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왜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지, 가장 큰 원인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평가되는 가장 그 핵심의 요소가 바로 영업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프리미엄 영업권 다시금 검증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